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큰 난관에 부딪혔으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루이스 캐플란 판사의 주재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 기자 진 캐롤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 2015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거의 9천억 달러로 증액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비밀리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 등이 이 비디오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뉴욕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에게 총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6,500만 달러, 손해에 대한 730만 달러, 전 기자의 명예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1,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캐롤이 처음 요구한 1,0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합니다. 이후 캐플란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에 동의하고 트럼프에게 벌금을 납부할 30일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트럼프는 판결의 집행을 연기하거나 배상금을 약 2억 4,475만 달러로 줄이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캐롤의 변호사들은 이 요청에 반대하며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납부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캐롤은 엘르 매거진의 기자였으며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한 상점에서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에 트럼프를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부인이 자신의 명성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캐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회고록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으로의 경주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대선 8개월 전에 발표된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백악관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정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례 연설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노던 아이오와 대학의 도널드 호프만 교수는 국정연설이 미국 대통령에게 의회와 대중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11월 3일 선거일에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또는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수백만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 바이든에게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더 잘 운영되며 고용 증가율, 임금 및 소비자 지출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트럼프는 슈퍼 화요일 선거에서 16개 주 중 15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경쟁자인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는 버몬트주에서만 승리를 거두고 백악관으로 가는 경주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주요 주제라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제한된 국방 지출은 약 898억 달러입니다. 이 계획에서 미국 국방부는 5세대 전투기 F-35와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주문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국방 전략의 일부로 구매,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예산을 줄이려는 워싱턴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2025 회계연도의 국방 지출을 1%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 계획에 따라 무기 시스템 구매에 1,675억 달러, 연구 및 개발에 1,420억 달러의 미국 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지출 조치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추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전에 국방부는 새로운 F-35 83대를 구매하려고 제안했지만 현재 계획은 70대로 줄여서 16억 달러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구매 제한도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어 2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국방수권법 NDAA를 서명하여 군사 지출을 기록적인 8,860억 달러로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NDAA 법안은 거의 3,100페이지에 달하며 군인들의 임금을 2% 인상하고 총 국방 예산을 약 3% 증가시켜 8,860억 달러로 책정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과 호주와 같은 동맹국과 함께 방어 및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능력 투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또한 공화당이 통제하는 미국 하원은 정부의 부분적인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4,600억 달러 규모의 6개 지출 법안 패키지를 339대 8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 예산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전으로 평가되며 연방의회가 연간 12개 지출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일부 연방기관이 3월 9일부터 폐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들, 연방수사국, FBI, 환경보호청, EPA, 및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관리국, ATF, 은 공화당의 요구로 6%에서 10%까지 예산 삭감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투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 즉 공화당의 경쟁자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그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원에서 승인된 후 이 지출 법안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만들기 전에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분적인 폐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폭탄과 기타 중량급 무기를 포함한 100개의 무기 판매 거래를 실시했다고 미국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거래들은 의회의 감독을 피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른 공개 토론 세션 없이 이 거래들에 대해 논의됨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동맹국과의 거래에서는 2,500만 달러 미만일 때 정부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이 기준은 다른 국방 제품의 경우 1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에는 3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정밀 폭탄, 1억 600만 달러 상당의 14,000개의 탱크 포탄, 1억 4,750만 달러 상당의 155mm 포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제러미 코닉 바이든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강조했으며 호세 스폰 미국 국무부 관리는 무기 이전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동 지역 동맹국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약속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 네드 밀러는 바이든 정부가 의회가 설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이 공식적으로 이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는 미국이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군사 캠페인을 계속 지원하며 이 목적에 부합하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군사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며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사 캠페인을 시작한 후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통제하는 보건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3월 5일까지 적어도 307명이 사망하고 7,2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3월 3일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경 통로를 추가로 개방하고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